3, 2, 1. 오케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오케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오케이. 자, 4분 쉴게요. 오케이. 할 수 있어. 안녕하세요, 마스터치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세트 사이에 이 휴식 시간을 얼마나 가져야 되는가, 이건 사실 몇 세트 몇 개 얼마나 무거운 동작을 할 거냐와 동시에 엄청나게 중요한 스트렝스 훈련 변수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짧게는 45초부터 길게는 그 9배에 달하는 7분까지 휴식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트 간의 휴식 시간 하면 그냥 한 1, 2분 정도 이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휴식에 대한 진짜 의미 한번 이해해 보시면 앞으로는 그렇게 결정할 수 없을 겁니다. 오늘 그래서 제대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휴식이 얼마나 스트렝스의 훈련에서 중요한 변수인지 새롭게 바라볼 수 있을 거고요. 여러분이 하는 스트렝스 훈련이 스트렝스에 최적화된 훈련인지 근비대 훈련인지에 따라서 휴식 시간 바뀔 거고요. 근비대 훈련이더라도 기구 사용할 건지 기구 사용하지 않을 건지 기능 운동인지 미용 운동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휴식을 다르게 운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휴식을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와 다양한 환경에 최적화한다면 여러분이 휴식으로 인해서 멈춰 있었던 정체기를 뚫고 성장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가시죠. 자, 바로 첫 번째 시작할게요. 너무 당연하게도 이제 스트렝스 훈련에서의 휴식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스트렝스 훈련에 대한 개념이 바로 잡혀 있지 않다면 휴식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트렝스 훈련 개념 탄탄한지 제대로 한번 체크를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근력 최대 힘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이렇게 한번 앞으로 대답해 보세요. 근육의 단면적 곱하기 신경계의 효율성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라고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근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훈련을 스트렝스 훈련이라고 크게 묶는다면 이 안에서도 근력은 이제 근육의 크기를 증가시킬 때도 증가되고 신경계 효율성이 증가돼도 증가가 됩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고요. 특히 오늘의 주제는 휴식이잖아요. 따라서 스트렝스 훈련에서 휴식을 다르게 함으로써 어떤 훈련은 신경계 적응 훈련에 최적화되고요. 어떤 훈련은 근비대 이 증가에 최적화됩니다. 이게 처음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얼마나 이상한 이야기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쉽게 설명드릴 텐데요. 우리가 인공지능 자동차를 한 대 만들어서 자동주행을 하는 자동차 레이스에 참가시킨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동차 경주에서 최고의 성능을 잘 발현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엔진을 더 좋게 만드는 것과 동시에 인공지능이 방금 이 좋은 엔진의 성능을 100% 발현할 줄 알아야 좋은 결과가 나오고, 마찬가지로 이 근육의 크기와 근육을 조절하는 이 신경계의 적응 정도 효율성에 따라서 최대 근력이 크게 결정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 두 가지에 최적화된 훈련은 다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주제는 휴식 시간입니다. 먼저 인공지능 자동차를 만들어서 레이스에 참가시킨다라고 생각을 하고 얘네가 최대 주행 성능을 빠르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는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한 50% 성능으로만 동네를 그냥 배회하게 만들다가 대회 당일에 나가서 100% 성능을 발휘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 대회에서 이 자동차 엔진의 100% 성능을 발휘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이 100% 성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항상 에너지를 만땅으로 채우고 최고 성능으로 트랙을 주행시킬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인공지능이 더 빠르게 학습하겠죠.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최대치의 무게, 최대 신경계 적응을 위해서는 무거운 무게를 성공적으로 많이 드는 경험을 인풋으로 넣어야 됩니다. 자, 이제 반대로 근비대, 엔진에 비유했었던 근비대에 대해서도 이해를 휴식 시간이 왜 달라지는지 해야 돼요. 엔진의 입장에서 이제 연료가 자꾸 고갈나니까 이걸 극복하는 방법을 고민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근비대입니다. 이게 사실은 정확한 예제는 아니지만 이해하긴 더 쉬운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근비대는 역학적 긴장이나 미세 손상, 신진대사 적응 등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일어나고, 특히 역학적 긴장, 얼마나 무거운 무게가 사용되냐가 가장 큰 변수지만 오늘은 주제가 휴식이잖아요. 휴식의 관점에서 이 모든 걸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휴식의 관점에서 근비대는 같은 무게, 같은 반복 횟수를 성공한다면 에너지를 부족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에너지 고갈을 극복하는 연습이 더 많은 근비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에너지 고갈에 대한 환경을 계속 반복적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뇌를 적응시켜야 될 때는 무거운 무게를 여러 번 성공적으로 들기 위해서 긴 휴식,
긴 휴식이 선호되는 거고요. 근비대와 같은 대사적 적응을 위해서는 대자적 스트레스를 증가시켜야 되는데 에너지 고갈을 더 많이 극복해 봐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덜 충전되도록 짧은 휴식이 우선시되는 겁니다. 또 이제 개념 잡았고 이제 결론 내면 되는데, 하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중요한 사실 하나를 오늘 저는 더 짚고 넘어갈 거예요. 운동을 전공하셨어도 아마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갔을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인데, 같은 근비대 구간 안에 있어도요, 휴식을 조절하면 이제 근비대에 더 최적화되기도 하고요, 스트렝스 증가에 더 최적화되기도 합니다. 자, 제가 문제 하나를 낼 테니까 아까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그냥 직감적으로 한번 문제를 맞춰보세요. 같은 횟수를 반복한다면 긴 휴식이 스트렝스 증가, 신경계 증가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짧은 휴식이 신경계 적응, 이 스트렝스 증가에 가까울까요? 3, 2, 1. 맞아요. 긴 휴식입니다. 혹시 틀리셨다면 다음과 같은 예제로 쉽게 이 현상을 이해할 수 있어요. 같은 12개를 들 때 여러분이 휴식을 짧게 했을 때 12개를 반복할 수 있는 무게랑 여러분이 휴식을 길게 했을 때 12개를 반복할 수 있는 무게를 비교하면 어떤 무게가 더 무거울까요? 그렇죠. 긴 휴식에서 들 수 있는 무거운 무게가 훨씬 더 무거운 무게로 훈련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말이 맞나? 하여튼 즉 같은 반복 횟수를 결정하고서도 휴식이 더 길어질수록 근비대 구간 안에서 들 수 있는 무게 가장 무거운 무게로 훈련을 하니까 맥스 스트렝스라는 결과에 가장 가까운 훈련을 하는 거고요. 반대로 같은 횟수를 반복하더라도 짧은 휴식은 에너지 고갈과 같은 대사적 스트레스를 맥시멈으로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같은 개수를 기준으로 짧은 휴식을 하게 되면 더 큰 근비대가 일어나고, 대신에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무게가 점점 떨어지니까 스트렝스 증가는 맥시멈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근비대 구간도 이렇게 칼날처럼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휴식으로 인해서 넓어질 수 있는데요. 이 둘만 비교하자면 근비대가 훨씬 많이 일어나는 쪽은 후자, 휴식이 짧은 쪽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같은 근비대 안에서도 휴식을 짧게 하면 근비대에 더 최적화되고, 길게 하면 스트렝스 증가에 더 최적화됩니다. 이제 이야기는 더 단순해지는데요. 휴식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는 결국에 몇 초를 쉴 때 에너지가 완충되느냐, 완벽하게 충전되느냐를 알면 그거 기준, 만땅을 기준으로 더 채우면 긴 휴식이 되는 거고, 만땅보다 덜 채우면 짧은 휴식이 되는데, 그게 근비대에 더 유리한 휴식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근육 내 에너지인 ATP 보충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으로 넘어갑니다. ATP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운동할 때 쓰이게 되는 근육 내 에너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고 근육이 수축을 한다, 그러면 힘을 쓰고 운동을 하면 ATP는 ADP로 분리가 됩니다. 즉 한 세트 운동을 잘 마무리하시면 ATP는 다량의 ATP로 분리가 막 되고요. 휴식을 하게 되면 다시 ATP가 이제 보충되게 되는데, 이 사이클이 약 3분 정도면 생리학적으로 거의 완전히 ATP가 보충됩니다. 그럼 쌩쌩한 컨디션으로 우리가 다시 근력 운동을 할 준비가 되는 게 3분이라는 기준이 생긴 거예요. 이걸 어떻게 3분이라고 아냐, 글쎄요 라고 하면 안 되고, 구글에 검색하시면 이 시간에 관련된 표를 아주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50% 충전을 위해서는 30초 기준이 잡히고요, 99% 충전을 위해서는 180초 기준 3분이 걸린다고 하네요. 자, 이제 180초 3분을 기준으로 3분에서 7분까지가 만땅보다 긴 길이의 휴식 시간이 되는 거고요. 180초에서 120초 사이가 만땅보다 살짝 모자란 중간 길이 휴식이 됩니다. 그리고 120초에서 45초까지 휴식을 묶으면 에너지 고갈을 목표로 하는 짧은 길이 휴식이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구간, 만땅을 기준으로 긴 길이, 중간 길이, 짧은 길이, 이렇게 휴식을 나눠서 각각의 스트렝스 훈련 목적에 따라서 이제 마지막 챕터에서 하나씩 같이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낼 챕터인데요. 앞서 알아본 모든 정보들을 조합하고 동시에 진심으로 추가적인 조언도 몇 가지 해드릴 거예요. 기대되시죠? 저도 이제 결론을 낼 생각을 하니까 힘이 납니다. 먼저 5개밖에 못 드는 아주 무거운 무게의 순수 스트렝스 훈련의 경우에는 5세트 5회 반복을 주로 하게 되고 4분의 긴 휴식을 추천드립니다. 긴 휴식이 3분부터 7분 사이인데 딱 4분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에너지를 만땅으로 채우는 거에 3분이 걸리지만
이건 에너지 관점에서만 최소 3분이라는 거고, 막상 3분을 휴식하고 무거운 무게를 들려고 하시면 유전적으로 정말 우수하신 분 아니면 덜 보충됐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보다 조금 더 긴 휴식인 4분이 추천되는 거고요. 이게 전문화되면 최대 7분까지 휴식을 늘리기도 합니다. 왜냐면 애초에 타겟이 대사적 스트레스가 아니라 어디예요? 맞아요. 신경적응이기 때문이에요. 한 번 더 쉬더라도 더 무거운 무게를 성공적으로 더 많이 드는 게 신경계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맥시멈 적응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5분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5분 이상의 휴식은 훈련이 어려워져서입니다. 이거는 미 스포츠 의학회에서도 똑같이 지적하는 바인데요. 초보자의 경우 휴식이 길어지면 오히려 훈련이 어려워집니다. 기껏 힘들게 끌어올린 신경 흥분도가 같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훈련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6, 7분 쉬고서도 다음 세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합니다. 근데 초보자들은 5분 쉬고 오면 기껏 끌어올린 이 텐션이 식어버리는 거죠. 그럼 몸풀기 다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3분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회복이 덜 돼서고요. 5분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훈련이 어려워져서고요. 그래서 4분을 추천드리는 겁니다. 이제 오늘 드디어 마지막 파트 근비대에서 이제 휴식 2분을 추천드릴 건데, 문제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하는 이 근비대 훈련 같은 경우에는 휴식 결정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왜냐면 여러 가지 케이스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돼서 그래요. 지금까지 내용을 잘 따라오셨다면 이거 이해하는데 문제 없도록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내용 들으신 다음에 내가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는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일단 선택지는 크게 두 개인데요. 45초에서 90초 사이에 짧은 휴식을 할 건지 120초에서 180초 사이에 중간 휴식을 할 건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마 많은 분들이 중간 휴식 120초부터 훈련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이론대로라면 근비대에서 2분 휴식보다 45초 휴식이 더 많은 근비대에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 실험에서 대조군을 놓고 근비대 스트렝스 훈련 루틴을 시킨 그룹과 짧은 휴식의 근비대 훈련 루틴을 그룹을 이제 운동을 시킨 다음에 이 근비대를 비교를 하면 비슷한 근비대를 가지더라도 원RM 상승률이 긴 휴식을 했던 스트렝스 훈련을 한 그룹에서 더 많이 일어남으로 해서 이제 이쪽이 근비대에 더 많은 훈련을 할 수 있게 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걸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데요. 이 신기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아주 현명하게 잘 설명해 주신 분이 계세요. 바로 근비대와 관련된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책, 이 화면에 띄워드린 이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브래드 숀펠드라는 박사님이십니다. 자신의 저서를 통해서 이제 이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심플하게 설명하는데요. 휴식을 줄이면 훈련의 무게와 반복 횟수가 지나치게 줄어들 때, 이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럼 휴식을 줄이면서 무게와 강도를 안 떨어뜨리면 되는데, 기대와 다르게 휴식을 줄이면서 훈련 무게와 강도가 떨어지는 걸 막을 수 없는 케이스가 우리 주변엔 더 많습니다. 이걸 두 개로 이해하기 쉽게 요약해드리면요. 첫 번째 케이스가 바로 훈련 양이 아직 확보가 안 된 이 초보자들의 경우 훈련을 줄이질 못합니다. 근비대 구간에서 2분 이하의 짧은 휴식을 이제 훈련을 한다 함은 2차 전직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휴식을 45초로 하고 싶다 이렇게 설정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제 영상 지금 이걸 보고 대사적 스트레스가 짱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휴식을 막 줄이고 싶으신 걸 텐데, 이 결정 자체가 아마 저는 초보자일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인즉 45초를 목표로 하더라도 향후 6개월에서 24개월은 휴식을 2분으로 죽어라 훈련을 해야 만족할 만한 볼륨과 훈련 양 퀄리티가 나오는데, 이게 1차 전직입니다. 이 1차 전직을 한 다음에 그 적정 볼륨과 강도 퀄리티를 유지한 채로 훈련을 45초로 줄여야 이게 작동을 하지, 볼륨도 안 나오는데 줄이면 이거는 훈련을 그냥 깔짝거리는 거랑 다를 게 없습니다. 오늘 설명은 휴식에 대한 대사 스트레스, 휴식의 관점에서 스트렝스를 설명하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발생되는 거고, 누가 뭐래 해도 근비대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얼마나 무거운 무게를 성공적으로 많이 드냐, 기계적 장력을 성공적으로 제공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무거운 무게를 많이 들 수 있다는 가정 하에 휴식을 줄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자의 경우 짧은 휴식보다 긴 휴식에서 더 무거운 무게를 많이 잘 들 수 있을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같은 훈련을 하더라도 긴 휴식에서 오히려 근비대가 많이 일어나는 모습이 목격되는 겁니다. 첫 번째 케이스 잘 이해되셨으면 이제 두 번째 케이스도 이해하고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두 번째 케이스는 훨씬 더 강력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
2분 이하의 짧은 휴식, 완충이 안 된 상태로 운동을 하면서도 훈련 강도와 볼륨을 퀄리티랑 같이 안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제가 아직 언급하지 않은 중요한 훈련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머신과 보조를 많이 사용해야 되고 단관절 비기능 운동이 우선시 되시는 분들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기구가 나를 균형을 대신 잡아주고 힘쓰는 라인을 대신 도와줘야 45초와 같은 완전 충전이 안 되는 짧은 휴식에서도 훈련 강도와 볼륨이 아주 쾌적하게 유지가 잘 됩니다. 하지만 퍼포먼스를 우선시하는 운동들 대부분은 기계 밖에서 이루어지고 기구 밖에서 그 능률이 증명돼야 됩니다. 머신의 도움 없이 하는 훈련들에서는요, 짧은 휴식을 하게 되면 멀리 갈 것도 없이 1세트 끝나고 나면 바로 2, 3세트부터 훈련 강도와 양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때문에 근비대 구간에서 기구 없이 훈련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짧은 휴식 옵션이 다소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단관절 운동이나 기구에 들어가서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면 오히려 선택지 없이 그냥 2분을 강제로 추천해드리게 됩니다. 추가로 이때 근비대 구간에서 훈련을 휴식을 줄이지 않고 무게와 강도를 올리는 방법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심플해요. 휴식을 줄이지 않고 계속해서 무게만 늘려나가는 겁니다. 이 방법이 궁금하다면 이전에 올려드린 스트렝스 연속체에 대한 강의와 동시에 리니어 프로그레션 세트 진행 방법에 대한 강의를 제가 미리 해드렸으니까 그 강의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바로 훈련에 들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총 정리해 드릴게요. 자, 맥시멈 신경계 적응 효과를 위해서는 긴 휴식으로 아주 무거운 무게를 들어야 되고 근비대를 위해서는 맥시멈 대사 스트레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이거는 짧은 휴식에서 에너지 고갈 상태를 반복적으로 극복하는 무거운 무게에서 많이 작용합니다. 자, 그래서 휴식 시간을 결정할 때 기준을 딱 잡습니다. ATP 보충 시간을 기준으로 휴식을 3분으로 기준을 잡게 되고요. 운영하기 쉽게 세 가지의 구역으로 구획해 드렸어요. 3분 이상부터 7분까지를 만땅 이상 충전하는 긴 휴식으로, 그 다음에 2분부터 3분까지가 이 만땅 가까이 휴식되는 중간 길이 휴식으로, 그 다음에 45초부터 90초까지가 에너지가 고갈되는 경험을 하는 짧은 휴식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이때 5세트 5회 반복을 하게 되는 아주 무거운 신경계 적응 훈련에서는 긴 휴식, 그 중에서도 4분을 추천드렸는데 현실적으로 3분은 에너지가 모자라실 거고 5분 이상은 훈련 난도가 상승됩니다. 근비대에서는 중간 휴식 2분을 추천했는데 결정이 죄송하지만 조금 더 어려웠습니다. 대신 꼭 함께 기억해 주셔야 될 상황이 있었죠. 짧은 휴식에 훈련을 하시려면 짧은 휴식, 완충이 안 된 상태에서도 훈련 볼륨과 강도, 퀄리티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맞아요. 머신으로 운동을 하던가 단관절 운동을 우선시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같은 이유로 이 작전은 그 밖의 상황에서 효과적이지 않다, 이거를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쉽게 두 가지 케이스로 콕콕 집어 드렸어요. 애초에 기구를 사용하던 안 하던 볼륨과 강도, 퀄리티가 아직 나오지 않은 초보자 케이스의 경우에는 중간 휴식 2분을 유지하시고, 두 번째 케이스는 선택지 없이 이는 머신 안으로 들어갈 생각이 없으며 퍼포먼스 향상과 같은 기능 훈련을 추구하시는 분들, 다관절 스트렝스 훈련을 하시는 분들, 더 빠른 스트렝스 증가를 원하시는 분들, 특히 맨몸 운동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가 거의 없습니다. 2분 휴식을 고정하시고 무게를 계속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끝. 자,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되었고요. 이제 구독자 30만 분에게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댓글로도 자주 말씀드렸는데 환경이 조금 열악했습니다. 여기서 찍고, 의자 치우고, 여기서 자고. 여름에는 이렇게 땀이 너무 흠뻑 났어요. 이것도 원래 업로드 하려고 찍은 건데 이거 올리기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던 영상인데요. 잠도 뭐 하루에 뭐 4시간 정도 잤나? 저희 선생님들도 뭐 하루 일정을 제가 어떻게 사는지 아니까 제 건강 걱정 진짜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몇 주간 작업이 가능한 이 쾌적한 집도 새로 알아봐서 이사도 끝냈습니다. 갑자기 이제 업로드를 소식도 없이 멈췄기 때문에 너무너무 진심으로 죄송하고요. 오히려 왜 안 놀리려는 이런 뭐 질책보다는 사실은 무슨 일 있냐고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더 많았어요.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랑 제가 보답할 수 있는 길은 더 나아진 환경에서, 이 구축된 환경에서 더 알찬 영상으로 보답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더 건강하게 더 알차게 일해서 영상 많이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비포서도 놓치지 말고 꼭 받아보세요. 저는 여러분의 성장에 지름길을 터드릴 마스터 최하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